자, 이제 수열의 극한이니까 잘 봐봐. 요 수열은 수원이지. 극한은 수투에서 하는 거잖아. 근데 수열은 첫 번째 항, 뭐 두 번째 항 이렇게 가는 게 수열이고 이 극한을 리미트를 계산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데 함수의 극한이랑 비교를 좀 해야 되는 거야. 함수의 극한은 이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y는 fx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fx라는 거가 x를 어딘가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하는 게 함수의 극한인 거야. 맞지? 근데 그러면 수열의 극한은 뭐냐면 수열의 극한은 자, 이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도 리미트를 조사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다 뭘 쓰는 거냐면 an을 쓰는 거야. 일반항. 일반항을 쓰는 자리인 거고 그러면 이제 n자리가 변하는 거잖아. 함수는 x가 막 변하는 거듯이 수열은 요 n자리가 변하는 거거든. 그럼 n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을까? 이걸 묻는 거겠죠. 자, n이 어디로 가냐를 보는 건데 우리 수열은 A, 1, 2, 3, 4 이렇게밖에 안 나가지. 맞지? 1, 2, 3, 4밖에 안 나가. 그러니까 음수가 없어. 음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는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도 하고 뭐 마이너스 2로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 근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이 아이가 무한대로만 가요. 무한대로만. 특정 항에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한대로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함수의 극한보다 조금 더 축소시켜서 조금만 구하게 되는 걸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극한이라는 거를 처음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에는 수렴과 발산 내용이 나오겠죠. 이제 대상이 함수가 아니라 수열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수열. 자, 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쭉 쓰여지겠지. 그리고 우리가 n번째 항이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스스로 찾으셔야 돼요. 그거 찾는 거를 수원에서 연습했던 거고 그럼 이 an이라는 수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생겼대. 그래서 얘들은 구해놨네. n번장 이렇게 생겼어 라고 해준 거지. 그랬을 때 이렇게 묻는 거야. 그렇다면 이 n이라는 거가 무한대로 갔을 때 n번째에 있는 이 n 플러스 1분의 n은 어떻게 됐니? 라고 묻는 거라는 거야. 근데 수열은 있잖아. 좀 쉬운 게 어떤 거냐면 이게 점으로 표현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축을 한 개 그려놓고 여기가 1, 2, 3, 4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해. 자, 이게 첫 번째 거지. 맞지? 첫 번째 거는 2분의 1이니까 내가 2분의 1이 요 정도다 생각하고 뭐 점을 찍어. 여기 2분의 1이야. 자, 두 번째 3분의 2잖아. 3분의 2는 얘보단 좀 더 위에 있을 거잖아. 여기 뭐 이렇게 점을 찍어 이렇게. 그 다음은 4분의 3이지. 4분의 3은 얘보다 조금 더 위에 있을 거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 5분의 4, 6분의 5 이렇게 쭉쭉 갈 거잖아. 근데 얘들아 이 모든 값들을 좀 생각해봐봐. 이 모든 값들이 분모보다는 분자가 더 작죠. 근데 실제 값들은요. 2분의 1보다는 3분의 2가 크고 3분의 2보다는 4분의 3이 크고 4분의 3보다는 5분의 4가 크긴 큽니다. 값이 점점 커지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수가 이 값이 뭐를 넘어서지 않아요. 뒤로 가도 아무리 가도 1을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거야. 맞지? 1이 되지도 않아. 근데 점점점 값이 커지면서 어디에 가까이 가긴 하니? 1에 가까이 가긴 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점을 찍어도 이렇게 점점 1에 가까이 가지 계속 커지진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수열이 1이야 라고 말을 할 거잖아. 이렇게 답이 숫자로 나올 때 우리는 뭐라고 하니? 수렴한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수렴 발산 얘기는 함수랑 똑같습니다. 대신 그 대상이 수열일 뿐이에요. 수열. 자, 이 아이도 볼까?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3, 부호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그렇지만 점을 한번 찍어보는 거야. 자, 마이너스 1이 있고 2분의 1이니까 한 반에 찍어야겠지? 자,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밑에 찍지만 아까 2분의 1 간격보다는 좀 작게 찍어야겠고 그 다음 4분의 1은 이 간격의 반 정도에 찍어줘야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점을 찍으면. 그럼 얘가 n이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밑에 위를 쭉쭉 하지만 결국 어디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여요? 0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무한대로 갈 때 0에 수렴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을 풀 때는 잘 안 보이면 점을 좀 찍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발산에 대한 내용이니까 답이 다 발산이긴 할 겁니다. 자, 어떤 수들로 구성되어 있냐면 1, 4, 9, 16 갈수록 커지는 거 보이시죠? 얘는 계속 갈수록 계속 커지는 거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가는 건 알겠어요. 계속 커지는 거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2 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근데 요거 딱 보시면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2가 있고요. 4가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얘가 간격이 좀 더 넓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8이니까 이 밑에 이렇게 찍어야겠지? 그 다음에 16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형태의 값을 가지는 거지. 얘들아 왔다 갔다 하는 걸 사실 우리는 진동이라고 합니다. 진동. 왔다 갔다 하는 걸 진동이라고 하는데 그 폭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커지죠. 이런 거를 발산, 진동 발산이라고 합니다. 진동 중에서 발산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발산에는 양의 무한대가 있고 음의 무한대가 있고 진동이 있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필수예제 1번을 가지고 실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다음 수열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만약 수렴을 하면 수렴 값이 얼마니? 라고 했는데 자, 함수처럼 생각해도 돼.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알겠지? 함수처럼 생각해도 되는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n분의 1이 어떻게 되니? 이 말이잖아. n이 얘들아 겁나 커. 무한대분의 1은 뭐야?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얼마야? 무한대분의 1은 0 알고 있잖아요. 맞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5분의 6분의 7분의에서 쭉쭉쭉쭉 값이 0에 가까이 가더라.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n 더하기 1이라는 거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어떻게 됐을까? 자, 1 들어가는 거잖아. 2, 3, 4, 5, 6, 7, 8, 9 계속 커지지?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요. 마이너스 2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야. 함수 그래프로 따지면 감소하는 직선이잖아. 맞지? 이렇게 계속 어떻게 돼?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코사인이지. 너희 코사인 그래프 생각해봐.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기지 않았니? 맞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뭐라 한다? 진동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진동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발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사하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별거 없어요, 여기는. 이게 배우는 패턴이 똑같아. 함수의 극한 배웠을 때랑 패턴 똑같이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다 똑같아. 대상만 다른 거야. 자, 두 번째는 수열의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기본적인 성질이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함수의 극한과 동일합니다. 수렴하는 것끼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되더라. 같은 얘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따로따로 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2번에 얘가 지금 수렴을 했지, 얘들아. 얘도 지금 수렴을 했잖아. 그때 이건 어떻게 되니?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끼리는 사칙연산 가능하다라는 뜻인 거고 그 요 아이가 an, bn의 제곱 빼기 2an, bn에 의하여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그럼 수렴하는 거니까 제곱은 그거 두 개 곱했다라는 거라서 4, 4, 16이 되겠고 2 곱하기 얘도 수렴했으니까 3이더라. 그래서 10이다 라고 하면 끝인 겁니다. 됐죠?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느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꼴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함수의 극한에서는 처음에 0분의 0꼴을 배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배우고 무한대끼리 연결시킨 꼴을 배우고 0 곱하기 무한대꼴을 배운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에서는요. 얘는 배우지 않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잘 배우지 않아요. 요런 거 두 개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내가 문제가 다 이렇게 생겼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걸 문제를 묻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한대로 가는 것들끼리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보겠다.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원래 우리가 푸는 방법은 뭐지? 분모의 최고차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잖아. 맞지? 그 이제 함수의 극한처럼 동일하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쉽게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장 큰 놈을 남겨놓고 뭔가를 제거한 다음에 정리해봐 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얘가 지금 3차, 3차잖아.
그 나머지가 큰 의미 없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는 답이 2야. 이거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얘가 지금 요게 없어지겠지? 얘는 뭐야? 마이너스 n제곱이잖아. 근데 n이 무한대로 가. 그러면 제곱해도 여전히 크겠지만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야 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 얘 이렇게 다 사라지겠죠? 약분 딱 하면 n분의 5잖아요. n이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분의 5는 얼마야? 0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여기 루트가 있는데 무한대로 가는 문제. 자, n이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다 무한대로밖에 안 가겠지? 무한대로 가는 문제에서는 루트 빼기 루트는 반드시 유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유가 있잖아. 생각해봐. 내가 약간 가정에서 이거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풀잖아.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는 양수니까 얘가 밖에 나오면 n이야 이렇게 풀 거잖아. 맞지? 근데 얘는 지금 밖에 나와 못 나와? 못 나오는 상황이니까 얘보다 얘가 더 작은 게 맞아. 그러면 사실은 필요 없어. 맞지? 사실은 필요 없는데 자, 찝찝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얘를 이렇게 유리화를 해보는 거죠. 이렇게 유리화를 하시고요. 자, 그럼 이 분모가 n제곱 빼기 1에다가 빼기 n을 하는 거야. n제곱 빼기 1에다 빼기 n을 하는 거고 얘는 n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보통 이 약분되는 꼴로 나오고 싶었는데 큰 의미가 없었던 거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얘는 유리화에 큰 의미가 없네. 만약에 여기가 제곱이었으면 이건 당연히 유리화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느냐? 얘랑 큰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럼 얘가 밖에 나오면 얼마가 되겠어? n 되겠지? 그럼 n분의 n이니까 약분해서 1이다 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됐죠?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계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조금 더 복잡하게 계산을 해보는 것이 필수 예제 4번이에요. 자, 1번, 2번 계산을 하는 건데 요게 지금 분모는 n제곱이야. 근데 분자가 1부터 n까지의 합으로 적혀 있어요. 1에서 n까지의 합을 우리는 2분의 n 플러스 1이야 라고 배워놨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정리를 하면 얘가 2n제곱이고 n의 n 플러스 1이에요. 요 전개를 하면 n제곱 플러스 n 되겠죠? 자, 그러면 얘 의미 없고 약분해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하겠지. 자, 얘들아 여기 지금 얘가 2분의 1이고 얘가 3분의 2, 뭐 그 다음은 4분의 3 이렇게 갔을 거야. 얘는 지금 n분의 n-1이야. 얘는 지금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약분이 돼. 이렇게 약분이 된다고. 그래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거의 결과물은 n분의 1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곱해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n제곱분의 1이 중괄호 결과야. 자, 그 다음에 여기 1에서 n까지의 합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 있고 그거를 곱해놓은 상황이라는 거지. 그리고 이거를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극한이 얼마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됐지? 그럼 이게 봐봐. 2n제곱, n제곱 더하기 n. 2n제곱분의 n제곱 더하기 n이니까 우리가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극한 풀듯이 자연스럽게 2분의 1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 5번을 딱 보면 여기 지금 봐라. 모르는 거 구하세요인 거니까 미정계수 결정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함수의 극한 시절을 돌아가 보면 미정계수 묻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뭐 둘 중에 한 개 먼저 구해놓고 나머지를 대입해서 구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가는 것밖에 묻지 않는다고. 자, 무한대로 가는 문제가 답이 2야. 분모분자 차수가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1차지. 그럼 분자도 1차가 돼야 되니까 A는 딱 정해진 거야. 뭐예요? A는 0으로 정한 겁니다. 얘는 의미가 없어요. 얘는 의미 없어요. 자, 그리고 남아있는 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문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3분의 B라는 걸로 수렴한다라고 표현할 거고 그것이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B는 6이다 라고 하겠죠. 그래서 A랑 B랑 더하는 문제라서 정답은 6이 됩니다. 무한대끼리 연결시켜 놓은 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한대끼리 연결시켜 놓은 꼴. 무한대끼리 연결시켜 놓은 거는 뭐 유리화를 하든지 아니면 묶어내든지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지금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할 거고요.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 할 거예요. 루트 없죠. 묶어낸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종류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예요. 루트 있는 아이들, 루트 없는 아이들. 루트 없는 아이들부터 할게요. 이 루트 없는 아이들은 더 큰 차수가 3차죠. 그래서 n 세제곱으로 묶어내시면 돼요.
그럼 얘는 n분의 10 이렇게 되겠고 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극한을 묻는 건데 자 얘는 1은 1이고 무한대분의 10은 0이고 0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n이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얘도 여전히 그냥 무한대겠지. 무한대에다가 음수 한 개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루트가 있는 아이들은 이제 뭘 해야 돼요? 유리화라는 걸 하겠지. 그럼 첫 번째 거는 분모가 1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분자의 유리화를 하시면 돼요. 자, 분자의 유리화를 해보면 뒤에 거는 합차하면 n 더하기 3에서 n 빼는 거니까 3이 되고 얘는 n 더하기 3의 루트에다가 루트 n 들어오겠지. 그럼 말해 여기 n 없지. 밑에 n 있지. n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분의 3이야. 그럼 답은 얼마야? 0 이렇게 하는 거지. 무한대분의 숫자는 0. 자, 두 번째는 얘들아 루트가 분모 분자에 둘 다 있으니까 둘 다 유리화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둘 다 유리한 거 볼까? n이 무한대로 갔어. 자, 발이 분자를 유리화를 하잖아. 그럼 n 플러스 2에서 n 플러스 1을 빼는 거잖아. 그럼 1이지. 맞지? 1이잖아. 그리고 걔의 짝꿍이 여기 분모에 이렇게 들어올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지? 요거는 이제 분자 유리화 결과인 거야. 그다음 분모의 유리화를 할 건데 분모를 유리화하면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면 또 1이잖아. 여기 1을 썼고 그거의 짝꿍이 여기 이렇게 딱 들어온다라는 거지. 이렇게 딱 짝꿍까지 딱 들어왔어. 벌써 다 했어? 거기 의자 올려놓고 가세요. 앞에. 네가 하나 얹어놓으면 애를 다 얹어놓고 가겠지. 자, 이렇게 유리화를 하고 나서 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상황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이런 아이들은 다 없애놓고 루트 n이 2개니까 2루트 n이야 라고 쓰면 되겠고 또 루트 n이 2개니까 2루트 n이야 라고 쓰면 정답은 1로 수렴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자, 필수의 7번. 얘들아 여기 분모가 1인 분수였다 라고 생각하는 문제겠지? 그러면 미정계수 결정하는 건데 보통 유리화를 할 거잖아요. 그럼 분자의 유리화를 하면 합차 했을 거야. 그럼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면 뭐가 남았을까? an 빼기 1이 남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뭐 n제곱 더하기 an의 루트가 있고 여기까지 있겠죠. 이게 답이 지금 3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얘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얘는 밖에 나올 건데 어차피 무한대는 양수거든요. 그럼 얘는 n이 되니까 2n이 되겠죠. 얘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럼 이제 an이 되겠죠. 의 극한을 3으로 하래요. 그럼 a는 뭐가 돼야 됩니까? 6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끝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의 이제 8번. 야들아 값을 물어. 값을 묻는다는 건 무조건 답이 숫자라는 거야. 근데 극한을 값을 물었다는 거는 이게 결국은 수렴했다 이 뜻 아니겠니? 네. 수렴했잖아. 어디로 수렴했는지 모를 뿐인 거지. 그래서 이 아이가 알파로 수렴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알파로 수렴했고 5로 수렴하고 2알파로 수렴하고 1로 수렴했다라는 뜻 아닐까요? 이 뜻인 거야. 그러니까 2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더하기 5가 3이야. 자, 그러면 얘가 알파 더하기 5는 6알파 더하기 3이고 5알파는 2니까 알파가 5분의 2야.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아이가 어디로 수렴하니? 하면 5분의 2로 수렴했다라고 푸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대성한 게 무슨 문제야? 샌드위치 정리 문제 아니니? 자, 수렴하고 수렴했어. 이런 대성관계가 존재하는데 얘들이 만약에 알파로 수렴했다면 가운데 있는 건 어디로 수렴해야 돼? 알파로 수렴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샌드위치 정리라고 표현을 하잖아. 맞죠? 이런 문제는 보통 주어진 문제들이 다 부등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궁금한 거 있죠? 궁금한 거. 궁금한 게 부등식의 가운데 와야 돼요. 얘는 an만 있는 게 아니라 n제곱 플러스 1이 같이 있죠? 그래서 모든 애들을 다 n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줍니다. 근데 n제곱 플러스 1은 항상 양수지.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얘는 an이 되고 n제곱 플러스 1분의 3n 플러스 2의 제곱 얘는 n제곱 플러스 1분의 9n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가운데 거의 극한이 궁금하니까 양쪽을 조사하겠죠. 근데 양쪽이 다르면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극한 얼마예요? 9가 되고 전개에도 여전히 9가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거의 극한은 9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필수의 20번. 이 사인 문제가 나오는 게 있을 건데 얘들아 사인은
최대 최소가 1과 마이너스 1이지. 자, 사인은 최대 최소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맞죠? 근데 내가 이렇게 부등식이 하나 만들어지고 이것이 얼마야? 라고 물으면 이 아이가 이 가운데 오게끔 만들어주면 되잖아. 근데 n제곱 플러스 1, n제곱 플러스 1은 항상 양수니까 방향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이 가운데 있는 놈의 극한이 궁금해. 그럼 양쪽을 조사할 거 아니겠니? 근데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잖아. 그럼 이게 무한대분의 1이지 그냥. 무한대분의 1. 그러면 어디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할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저 아이도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말하면 끝. 자, 요 문제 보니까 이거의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가 나옵니다. 자, 루트 얘기인데 우리 만약에 너희한테 루트 2의 정수 부분이 얼마니 하면 너희 답 뭐라 하니? 1. 소수 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풀란 뜻인 거거든. 자, 그러면 저기 지금 9n제곱 11n 플러스 3의 루트가 대충 얼마인지 이게 궁금하다는 뜻 아닐까? 그래야 걔가 정수분이 얼마인지 아는 거잖아. 근데 이 안에 있는 수가 만약에 제곱수라면 근호가 풀리죠. 제곱수는 근호가 풀리잖아요. 내가 지금 제곱수는 아니거든요. 완전 제곱식은 아니잖아. 맞죠? 그런데 만약에 9n제곱만 있다면 이거 뭐예요? 3n이 됩니다. 맞아요? 3n이죠? 근데 이게 3n 플러스 1이라는 걸 답으로 하고 싶거든?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 얘들아? 9n 제곱 플러스 뭐? 6n 플러스 1이 있으면 되겠지? 자, 3n 플러스 2가 답이 되게 하려면 이 안에는 뭐 9n 제곱에 얼마지? 12n에 플러스 4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잘 봐. 요거. 얘는 어느 사이에 있는 것 같아? 어느 거 사이에 있는 것 같니? 밑에 거 2개 사이에 있는 것 같지 않아? 요 사이 좀 들어오는 것 같지? 얘보다는 조금 애가 큰 것 같고 얘보다는 좀 작은 것 같은 상황인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쓰는 거지. 아, 루트 9n제곱 플러스 6n 플러스 1보다는 크고 루트 9n제곱 12n 플러스 4보다는 작은 것 같아. 보통 한쪽만 구하시면 돼. 알겠죠? 얘가 지금 3n 플러스 1이고 얘가 당연히 얘보다 1 큰 수여야 합니다. 수열은 자연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알겠죠? 한 칸씩 커져야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야보다는 크고 야보다는 작다라는 것의 의미가 얘가 계산하면 3n 더하기 1 점 얼마라는 값일 거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정수 부분이 얼마니? 라고 하면 3n 더하기 1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고 소수 부분은 원래 자기 자신 빼기 정수 부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다 했어. AN이 지금 3n 더하기 1이고요. BN이 루트 9n제곱 11n 더하기 3 빼기 3n 더하기 1이고 이거를 저기다 넣어가지고 계산하세요. 라는 겁니다.